안은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정다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삐삐가 터졌는데 이번엔 무전기도 터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공식 인정하진 않지만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한 거다라고 지금 모두 다 보고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새로운 국면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본격화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레바논 국경과 맞닿은 이스라엘 북부 부대를 찾아 전쟁의 새로운 국면 시작이다, 전쟁의 무게중심이 북부, 즉 레바논 국경지대로 이동했다, 이렇게 선언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부터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무력 충돌을 해왔죠. 이젠 레바논 반이스라엘 무장단체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선언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노린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 폭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됐는데요. 이번 폭발 사건도 헤즈볼라의 군사력에 괴멸적 피해를 주기 위해 통신 능력을 손상시킨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헤즈볼라는 일반 군대 조직과 달리 점조직 형태를 띤 집단인데요. 동시 일망타진하지 않으면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원들이 들고 다니는 통신기기를 공격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개의 사건으로 현재까지 사망자만 최소 32명인데요. 이 중 상당수가 헤즈볼라 대원인 만큼 헤즈볼라로선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 사건에 대한 전 세계 관심이 뜨겁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무슨 비밀 첩보 부대가 정보 부대가 있었다, 오래 준비했다, 공장이 있었다, 여러 소리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거예요? 네, 우선 이번 작전 오랫동안 극비리에 준비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작전을 계획한 주체로 이스라엘군 산하 비밀 정보 부대인 8200 부대가 지목됐습니다. 정확한 규모나 구성원, 임무 등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중동 전문가나 외신 보도를 종합해 말씀드리면 이 부대는 이스라엘군 내 가장 큰 단일 부대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보기술 분야에 능통한 인재들을 영입해 만들어진 조직으로도 소개됐는데요. 이 부대가 1년 이상 이 작전을 계획했고 제조 공정상 폭발물을 설치하는 방법도 시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우방국인 미국조차 사전에 이번 작전에 대해 몰랐다고 한 만큼 이번 작전을 비밀리에 준비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새로운 국면을 언급했다. 그러면 다음 시나리오는 헤즈볼라 공습입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새로운 국면을 선언한 만큼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강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가자지구 지상작전에 투입됐던 주력 부대를 이스라엘 북부로 재배치했는데요. 이미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국경을 사이에 두고 미사일 공격을 해온 만큼 이번 통신기기 집단 폭발로 긴장감은 더욱더 고조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 북한이 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자 북한 노동신문에서 레바논에서 휴대용 무선 호출기 폭발 테러 행위로 수천 명 사상자 발생, 이런 제목으로 다뤘습니다. 북한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데 혹시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전문가에 물어봤습니다. 제조업 물품이 만들어져서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 자체를 북한이 관여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죠. 오늘 뉴욕타임스가 호출기를 이스라엘이 유령 회사를 차려서 직접 생산해 헤즈볼라에 제공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이를 대입해보면 여러모로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뜻입니다. 다시 중동으로 돌아가서 헤즈볼라도 이번 공격에 대한 보복을 예고한 상황에서 양측 충돌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은 기자, 정다은 기자와 살펴봤습니다.